관세 협상에 진통을 겪던 미국과 일본이 전격 합의에 이르면서 일본과 사정이 비슷한 한국에게는 막바지 협상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브로커피를 세입자가 내도록 강제할 수 없게 한 조례안이 발효된 후 뉴욕시 전역의 렌트비가 일제히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 의혹으로 곤경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의 주범이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뉴욕시장 선거에 나선 조란 만다니 후보가 최근 고국인 우간다를 방문해 다시 한번 추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은퇴한 교사가 아들 집 방문차 플로리다를 갔다가 아들에게 차목히 살해당하고 쓰레기통에 유기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관세 협상에 진통을 겪던 미국과 일본이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막바지 협상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모습입니다. 합의에 따른 일본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0%포인트 낮아진 15%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무역 합의가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사정이 상당히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상호 관세 15%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 협정에 타결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상에 불만을 나타내왔지만 자동차와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시장 개방과 대규모 투자를 약속받고 관세율을 10%포인트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대규모 합의를 완수했다며 아마도 역대 최대 규모의 합의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은 앞으로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며 이에 따라 수십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은 자동차, 트럭, 쌀과 특정 농산물에 있어 자국을 개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공화당 만찬 행사에서 일본과 또 다른 합의를 완수할 것이라며 일본은 알래스카에서 액화 천연가스와 관련해 미국과 합작 법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양국 협상 결과는 막바지에 다다른 한미 협상에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8월 1일로 상호관세 부과 기한이 임박한 만큼 통상협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이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이 수출 경쟁에서 불리해지지 않으려면 관세율을 대일본 관세인 15% 이하로 합의해야 하지만 미국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세 협상의 핵심 아젠다로 떠오르는 것은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 문제이지만 정부는 일단 국내 반대 여론 등에 따라 이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여론이 민감한 농산물 개방 대신 연료용 작물 수입을 늘리는 등의 카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의 대격변이 예고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특히 노년층과 중산층을 위한 세금 완화 조치라는 점을 내세우며 정치, 경제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전면 면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발의한 주택 매각 양도소득세 면제 법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thinking about no tax on capital gains on houses. 현재 미국에서는 1997년부터 단독 세금 신고자는 주택 매각 시 최대 25만 달러, 부부 공동 신고자는 50만 달러까지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지금 해당 제도는 불공정하고 현 시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현재 주택 소유주 가운데 약 34%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약 800만 가구는 50만 달러 이상의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안은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이미 보수 성향 일부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추진 중이며 주택시장 활성화, 또 이로 인한 건설, 부동산, 금융 소비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혜택이 부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불평등 우려와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방준비제도를 향한 금리 인하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는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하고 있는 파월 의장은 멍청이라며 8개월 뒤면 떠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4.25에서 4.5% 수준인 기준금리를 3%포인트 낮춰 1%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29일에서 30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조정을 논의할 예정이며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에서 브로커 피를 세입자가 내도록 강제할 수 없게 한 브로커 피 개혁 조례가 발효된 후 뉴욕시 전역의 렌트비가 일제히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조례 시행 직후 렌트가 한 주 사이 5% 이상 인상된 아파트 리스팅 수는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즈가 부동산 정보업체 스트리트 이지 렌트 130만 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브로커 피 개혁 조례 시행 전후로 뉴욕시 전역에서 렌트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집주인이 렌트를 인상했으며 인상폭도 월 수백 달러에 달했습니다. 스트리트 이지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뉴욕시 중간 렌트는 $4,000였지만 조례 시행 이후인 마지막 주에는 $4,200로 5%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한 달 내내 렌트 변화가 거의 없었고 2023년과 2022년에도 6월 렌트 상승률은 3% 미만이었습니다. 지난달 발효된 조례는 집주인이 고용한 부동산 브로커의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브로커를 고용한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담하게 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브로커 또는 집주인은 최대 $2,000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조례 시행 직후 렌트가 한 주 사이 5% 이상 인상된 아파트 리스팅 수는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조례 시행 직전에도 기존 브로커 피가 부과됐던 아파트의 평균 렌트가 5.3%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집주인과 브로커가 규제를 우회하려는 꼼수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시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관련 민원이 653건 접수됐고 5건의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일부 브로커와 집주인은 기존 브로커 수수료를 관리비, 기술비 등 다른 명목으로 전가하거나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보여주기 위해 브로커 고용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조례에 반대해온 뉴욕 부동산 중개인협회는 우려했던 대로 매물이 줄고 렌트는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중개업체 소속 브로커들이 올린 매물의 렌트는 조례 시행 이후 10에서 12% 인상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 앱스틴의 사건에 연루됐다는 논란으로 공경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기자들의 앱스타인 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돌연 오바마 전 대통령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갱단의 두목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라며 그는 유죄이며 이것은 반역죄라고 말하며 오바마는 쿠데타를 주도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자신의 선거 캠프가 러시아 측과 공모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꾸민 일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의 러시아 게이트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앞서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은 지난 18일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이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정보를 조작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방 요원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이 담긴 가짜 동영상을 트루 소셜 계정에 올렸습니다. 80여 초짜리 가짜 동영상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 있다 연방 요원들에 체포돼 수감되는 것으로 묘사됐습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연방 상원의 초당적 위원회와 중앙정보국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개입할 의향을 가졌다고 결론지었는데 2019년 로버트 뮬러 당시 특별검사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나 캠프가 러시아 측과 조율하거나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게버드 국장 등 측근들이 이처럼 갑자기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앱스타인 관련 의혹에 맞불을 놓는 차원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장 선거에 나선 조란 맘다니 후보가 최근 고국 우간다를 방문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시민권 박탈을 요구하는 정치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뉴욕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33세 조란 맘다니 하원 의원은 지난달 예비선거에서 거물 정치인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고 민주당 후보 자리를 차지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인도계 무슬림으로 7살에 뉴욕으로 이주했고 2018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최근 맘다니 후보는 결혼 기념을 위해 고국인 우간다를 방문했는데 이와 관련해 논란이 거센 상황입니다. 맘다니는 출국 전 SNS를 통해 아프리카로 돌아가라는 온라인 혐오 발언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앤디 오글스 연방하원 의원은 맘다니가 과거 랩 가사에서 테러 단체 하마스를 지지한 정황이 있다며 법무부에 시민권 박탈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맘다니를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이러한 주장이 무슬림과 소수이민자에게 자주 던져지는 메시지로 너희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민자 옹호단체는 시민권을 박탈하려면 보다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며 연방정부가 신분 문제를 보복의 수단으로 정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무상보육, 임대료 동결 등 진보적인 공약으로 젊은 유권자들의 탄탄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맘다니는 올 11월 뉴욕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쿠오모 전 주지사, 에릭 애덤스 현 뉴욕시장과 3자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은퇴한 특수교육 교사가 플로리다를 방문했다가 아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뉴 밀포드 교육구에서 25년간 유아 특수교육 교사로 활동한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일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25년간 특수교사로 활동해온 엘리자베스 카루소가 아들이 거주하는 플로리다주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 경찰국은 숨진 교사의 아들인 40세 앤서니 카루소를 이튿날 2급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날 오전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뉴저지에서 출발해 아들의 거주지인 플로리다로 온 엘리자베스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받고 아파트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인물은 사위로 장모와 6시간이 넘게 연락이 닿지 않자 실종 신고를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앤서니 카루소의 아파트 현관문과 복도, 쓰레기 처리실 앞 바닥에서 다량의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쓰레기 처리실 내부에서도 벽과 바닥에 묻어있는 혈흔을 확인한 뒤 그 안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은 목 부위가 거의 절단됐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돼 있었고 팔과 손, 얼굴, 머리에도 다수의 골절상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앤서니를 상대로 아파트 문 개방을 요구했지만 앤서니가 문을 열지 않자 긴급 대응팀 인력을 투입해 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테이저건 등을 이용해 앤서니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그는 오른팔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앤서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거부했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아들에게 참혹하게 살해된 전직 교사 엘리자베스 카루소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뉴밀포드 교육고에서 유아 특수교육 교사로 근무했으며 지난 2021년 정년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교육고의 피터 갈라소 교육감은 그녀는 동료 교사들의 존경과 수많은 학생, 학부모들의 사랑을 받은 분이라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로우 맨하탄에 위치한 이민세관 단속국의 임시 구금 시설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은 내부에 수감돼 있던 이민자가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침대 없이 바닥에서 자야 하는 환경, 2개의 금속재 화장실, 부실한 식사와 의료 서비스 부족, 샤워 미제공 등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시설에는 법원의 정기 심리에 출석하거나 같은 건물 내 이민세관 단속국 사무실에서 이민 관련 면담을 하는 도중 구금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이후 해당 시설에 2,600명 이상이 수용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새로운 이민수수료 체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이민 혜택 신청서에 새로운 수수료가 적용되며 8월 21일부터는 유예기간 없이 정확한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취업 허가서의 경우 망명 신청자, 가석방자, 임시보호신분 신청자 등 특정 카테고리에 대해 신규 발급 시 $550, 갱신 및 연장 시 $275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특수 이민 청소년 대상 청원서에는 $250, TPS 등록서에는 기존 $50에서 $500로 인상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생체 정보 수수료 $30는 별도입니다. 한국 여권의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수가 일본과 함께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여권만 있으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190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헬렌 파트너스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순위에서 한국은 2020년 1월 3위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해왔습니다. 1위는 전 세계 277개 국가 중 193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싱가포르입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은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4년 여권 파워 1위였던 미국은 리투아니아 등과 함께 공동 10위까지 밀려났습니다. 미국은 지난 분기 순위에서 공동 9위였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가 지난해 봄 교내 도서관에서 벌어진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학생 70여 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와 중단된 연방연구기금 $10억 해제를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올해 초 반유대주의 대응 미흡을 이유로 약 $4억 규모의 연구기금 집행을 보류했으며 현재까지 동결된 금액은 $10억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